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년도 그 본예산 사업 설명서 참고해서 사업 명세서 페이지 말씀드리고 질의 좀 몇 개 할게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산불 진화에 대해서는 산불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인명사고도 크게 일어났어서 그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물론 이제 평택은 상대적으로 이제 살림이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산도 이렇게 뭐 험준한 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에 좀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산불에 대한 부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위험도는 좀 낮은 편이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산불이 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화 장비했을 때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그 이 개인 진화 장비 구입 뭐 예산은 알겠어요. 35개 하겠는데 이게 기존의 진화 장비와 좀 뭔가 더 진전된 장비로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늘 구입하던 걸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진화 장비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진화 장비 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좀 시대에 맞게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화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은 좀 그분들의 어떤 안전과도 관련이 있고 또 진화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장비들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예산을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그분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장비를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걸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봉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사업 예산보다는 피해 우려목을 사전 제거하는 건 일정한 간격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 우려목을 사전 예, 제거하는 이 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피해목이 발생되면요, 그 주변에도 지금은 병징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또 감염이 됐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중심해서 이제 사방 1km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그 기준을 줬어요. 저희가 그 우려목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등산로 관리인데 요새 뭐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자연 속에서 좀 힐링하려고 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분들은 이제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주변에 있는 뭐 산들을 등산을 가시기 위해서 뭐 차량에 탑승해서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까운 우리 평택에 있는 산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등산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보면 그 시설물 보수나 이런 예산들을 잡았는데 저도 이제 가보면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등산할 수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자꾸 여러 가지 요인이죠. 뭐 개발되는 것도 있고 또는 뭐 공장이나 여러 가지 또 사유지 뭐 출입 제한해서 뭐 나름대로 그걸 막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산에 대한 종합적인 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단계적으로 좀 매입할 부분들은 매입도 하고 또 뭐 동의받아야 될 부분들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 산 주변에 밑에 접근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좀 보존 방안도 찾아야 된다고 봐요. 도시 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평택 지역에 있는 좀 산들이 주민들과 친화적인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로 만들어져야지, 거기가 이 주민들이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시설들이 산 밑에 존재하면 그 산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원으로 해서 조성해서 하는 방식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불악산 공원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 뭐 100m 넘는 산부터 시작해서 또 이 주민들이 주거 밀집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도 우선 순위를 정하는 여러 가지 그 기준점을 좀 가지고 산들을 좀 지켜 나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등산로나 이런 것들도 관리되고 확보되어 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분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마련해서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보면 막 불법적으로 훼손시키고 개발행위에서 허가받은 면적 이상으로 훼손시키고 원상복구도 안 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지금 어쨌든 푸른도시 사업소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 허가과에 개발행위 팀의 산지 담당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엔 녹지직들이 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대한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 행위에 대해서 산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입장 속에서 개발 행위에 가능한 범주를 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속에서 뭔가 그나마 푸른 평택이 그나마 지켜질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지킬 것보다는 만들어가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 사방 사업 국비가 있고 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보면 그 사방지 관리에 대해서 그 현덕면 시민과의 대화 때 그 마한산에 예전에 해놨던 것들이 훼손돼 갖고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알고는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그 아무래도 현장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예산들 사방지 관리나 이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설명서 사업 명세서 236페이지인데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댁내 방송, 가정 내 마을 방송 스피커 수신기 설치 사업 도비인데, 이 부분은 산사태 취약 지역 33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13개소가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33개소가 33개 마을이에요? 아니면 가구예요? 예, 33개 가구입니다. 그리고 13개소 지정되어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산사태가 냈을 때 위험한 지역에 사시는 그 33가구에 대해서 요 설치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가로 녹지 조성 사업을 보면 지금 가로 녹지 조성 및 관리 예산이 올해는 17억
8천에서 24억 1천으로 내년도 예산액이 늘어났어요. 이 주요 요인은 개발지구 신규 인수에 따른 그 부분만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요. 모산 영신지구가 저희가 이제 조성이 완료돼서 저희 인수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 부분이 많이 관리비하고, 늘어났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 일일이 저기 하기는 어려워서 그 도시숲 조성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하나의 예예요. 그 예산은 1억 5천인데 사업 명세서 238페이지 보면 그 수목식재하고 요거를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요 사진에 보면 요 위치가 정해졌나요? 도시숲 조성 도비 평택동 201-8번지. 예, 그렇습니다. 예. 요 부분은 이제 롯데 인벤스 아파트 하부를 저희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위에 고가가 있어서 좀 이 나무 식재나 이런 것들을 그에 걸맞게 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하부다 보니까요. 그 음지 식물하고 이끼류하고 이렇게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원평동에 보면 그 신대 레포츠 공원 그 들어가는 사거리에 그 도로에 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다니는 그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정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통복동에서 예, 그 위치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지나가지고 예, 거기 거기 삼거리 관람을 만나는 했는데, 곳 예, 그래서 지금 가보면 엄청 지저분해 보이고 그 규제복만 그냥 박아놓고 넓은 면적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서 그게 그래도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인데 그 부분은 좀 계획에 나중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부분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쌈지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선정의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신청을 받아서 수행하여 어떤 방식으로 쌈지공원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이제 그 읍면동으로 이렇게 도비가 이런 부분이 올 예정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저희가 그 현장을 심사를 해서 이게 예산을 세우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추진 계획하고 이거하고 잘 안 맞아 보면 대상지는 이미 정해놓고 여기다가 하여튼 저는 이게 좀 어떤 부분이든 좀 원칙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이걸 이런 건 읍면동에 뭐 25개 읍면동에 해서 그 지역별로 또 기존에 공사를 한 데를 또 지역을 해주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럼 지역적 균형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거주 주민들의 숫자, 필요성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들이 설치가 돼야지. 그냥 어떤 요구들이 있으니까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면 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전혀 그걸 감안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속에서 그게 검토되고 반영되는 것과 그거 없이 요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잡아서 예산 집행하면 나중에 그 부분에 뒷감당하는 데는 더 아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유념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을 정원 조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의원님들의 그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뭐 시민정원사 유지관리 교육비라고 해서 시민정원 조성 관리에 사업 명세서 240페이지에 있는데 저는 그 양성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시민정원사 분들이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걸맞게 예산 편성을 잘 하셨다고 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어떤 행사에서 그때 필요해서 하고 끝나면 끝나고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가 평택시를 정원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경기정원 박람회도 하고 목적을 가졌다면 그에 걸맞게 시민정원사 분들을 활동들을 지원하고 사업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적절한 활동에 맞는 예산들이 좀 지원돼야 된다. 그리고 그 우리 경기 정원 박람회에 따라서 조성됐던 정원들이 있잖아요. 그 정원 유지 관리 예산도 일부 반영된 거 봤는데 유지 관리들도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농업 생태원하고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해야 될지는 협의된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 생태원하고 거기 관리팀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는 또 저희대로 또 예산을 세우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좀 새로운 그 뭐 시민 제안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논길을 활용한 생태숲 휴식 공간 부분도 잘 저는 정했다고 생각해요. 평택에는 논이 많은 곳이고 그 논이 그냥 식량 작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또한 그와 함께 이런 생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잘 평가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판단 속에서 사업들을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갈 건지 보완할 건 뭔지 이런 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접근이잖아요. 그다음에 공원과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은 이게 완료 일자를 내년이면 완료하는 겁니까? 조성까지? 조성까지 완료가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는 미처 이전 못한 무연분묘 32기 이전 용역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23억이 필요한데 23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시키는 거는 몇 년도로 목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현재는 26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원가가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좀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만약에 그 공사비를 확보 못하면은 다른 대안도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돈을 다 안 들이더라도 일정 부분만 완료하고 저희가 나중에 특조금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완료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윤리공원도 사업은 진행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목표를 27년으로 잡고 있긴 하네. 지금 예산팀하고는 이제 저희가 일단 9천만 원만 세우긴 했는데 추가로 보상 다 하려면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렵겠지만 추경에 한번 검토하는 거로 거기까지 조율이 됐습니다. 정부 하늘빛 호수공원은 이 15억 가지고 사업이 돼요? 현실적으로 내년까지 완료는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15억에서 이제 13억은 시설비 그리고 2억은 감립인데 그 외에도 저희 추가적으로 한 2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50억에 15억이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기간은 26년도 7월 21일 날 착공 이제 준공으로 계획을 잡았어. 시민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기초 이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기가 좀 늦어진다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주차장 부지하고 그리고 그 파크 골프 우측으로 해서 그 부분 먼저 예산 확보해서 준공하는 것도 지금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주민분들 민원이 많은 사안이라 네, 또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돼요.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정비 예산으로 8천만 원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 결정 및 뭐 고시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평택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공원들이 조성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조성해야 될 곳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어렵다고 해서 미래의 공원의 계획들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공원이 보이느냐 아니냐, 공원이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도 달라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 가격이 달라져요. 제가 물론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핵심은 삶의 질에 대한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생각이나 가치의 변화가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원 뭐 예산도 제가 관리 예산 쭉 봤어요. 이제 북부는 고덕 신도시의 공원들이 인수인계 되면서 예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인력 배치나 이런 것 중에서 늘어나는 거고, 남부도 뭐 기존에 있던 거 하면 80억, 70억, 서부는 한 30억 좀 넘어요. 예, 그건 현재 공원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영한 거지. 근데 이제 지역 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합친 것만큼 넓은데 어쨌든 현재 공원 조성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도시화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좀 거기에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들을 잘 배치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학현 네트 어드벤처라고 251페이지 보면 이게 안출 그 뒤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매년 예산을 세워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이게 실제
이용하고 있는 활용이 이게 좀 활발하게 됩니까? 지금 올해 10월까지는 5,400명 이용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6,200. 그래서 한 저희가 보통 8,000에서 10,000명 정도 어린 아이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이 저조한데 일단 폭염에 따라서 약간 이용률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긴 한데 어떤 이용 계획 일정 수준 유지한다면 유지 관리는 하시면서 또 평가하거나 보완할 거면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방지턱 설치가 공원 내에 있어요. 물빛 수면공원 261페이지인데 그 부분은 아니 공원 근처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주민참여 예산 말씀 네네. 하시는 거죠? 일단 사실은 저희가 그 금액이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수변공원 내에 있는 게 맞고요. 내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맞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그 내년도 공원 인수보다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마침 주민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 JC 공원 내 고보 조명 설치인데 이게 이제 그 빔 같은 걸 이렇게 쏴서 바닥에 표시하는 조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찬반이 좀 있어요. 이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게 한때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하긴 하는 데도 있고 우리도 뭐 설치된 데가 있는데 모든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 그 정책은 없으니까 문제는 장점이 얼마나 크고 단점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물론 주민 참여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뭐 바라는 그 취지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다른 사례들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하되 그런 부작용이나 또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 설치해놓고 영민원이 와서 철거하고 다시 바뀌고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이해도 하지만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도 되게 우리가 한때 지자체에서 조형물 상징 조형물이라 그래갖고 뭐 몇억을 들여서 뭐 몇십억을 들여서 한 것들이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로 그냥 골칫덩어리가 되는 사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필요하면 설치는 할 수 있다고 봐. 근데 그러한 부분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서 이게 필요한 영역인지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보강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했었고요. 대신에 그쪽 점촌 지역이 지금은 예전에는 출장소 생기고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발전이 더디고 알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옹기를 예전에 생산했던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정통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진짜 뭐 랜드마크가 뭐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예전에는 뭐냐면 규모가 크고 돈을 많이 들인 것들이 꼭 많은 사람들한테 상징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뭘 담았느냐, 거기에 우리 역사와 그 주민분들의 삶이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내되고 홍보돼야 그걸 가지고 결합돼서 뭐 누가 찾아가기도 하는 거지. 길게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 사업관리 사업명세서 264페이지 보면 근데 현재 10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36.3%예요. 예산은 근데 비슷하게 세웠어. 지금 이건 얼마 돼요, 집행률이?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공공건축 사업 관리 사업명세서 264번 뭐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뭐 도서 구입비 10월 30일 기준 30.7%였습니다. 근데 예. 그럼 12월 말이면 2달 정도 하면 예산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세워줘야 돼요? 이게 이제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횟수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는 그 일단 예전부터 했던 그 평균적인 그 수치를 갖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금 사업계획 검토 용역비가 1억이잖아요. 이건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없으시면 추가로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2005년 11월 18일 기준에서 3,195만 원 지출했습니다. 검토 용역비가 예예. 언제 기준으로요? 2005년 11월 18일 기준으로요. 11월 18일. 예예. 그럼 이건 조정해도 되겠네. 적어놓으세요. 조정해. 그다음에 동작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합니까? 지금 현재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 의뢰 중에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이면 시공사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 1월 달에 선정이 되면은 3월 달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공식과 착공식에 대한 기간을 좀 단축해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계획을 1월 달에 시공사 선정이 되면은 기공식하고 착공식을 같이 이렇게 3월 달에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26년도에 청사 예산을 얼마나 세출에 잡았어요? (26년도) 25년도 지금 지출 현황은 408억이 지금 지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거는 아직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사 건립기금 26년도 거에 보면 26년 요구액이 145억이에요. 근데 이 세부 내역 보면 토지 매입 이건 이제 그 상세 내역이야. 변경 상세 내역인데 그 토지 매입비 이자 비용 포함해서 59억 8천만 원이 늘어난 게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외에 또 보상비가 뭐 늘어난 것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저 토지비 그 이자비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59억 8천이 토지 매입 이자 비용이에요? 145억에서 59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전체 사업비가
3,380 먹에서 3,462억으로 82억 늘어났잖아요. 요 자세한 내역 좀 하여튼 주세요. 사업비 변경 상세 내역에서 이 이자 비용은 몇 프로의 이자를 내고 있는지, 예? 감되고 증됐다 이제 개괄적인 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게 제 껌껌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감리비를 0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감리비를 신규로 한 거는 누락돼 있던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진행에 따라서 그 감리비를 미리 세우게 되면 또 2월이 돼 버리니까 그 사업의 그 기간에 따라서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85페이지 같은 여기 기금운용 계약안 82페이지가 85페이지 보면 사업비 변동 내역에 보면 22년도 3회 추경 기준에는 감리비가 0이에요. 0 어찌 됐든. 그럼 이게 설계비나 공사비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갔을 것 같고 이게 아마 규정이 바뀌어서 감리비를 별도로 선정해야 되니까 3억 이게 30억을 감리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서 감리 증액 반영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감리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 또한 좀 내역 좀 해서 어떻게 기준과 원칙이 바뀌었는지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의원입니다. 추가 제의 좀 하고 우리 한상동 소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우리도 박성덕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 회기이신가요? 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자료를 먼저 가져온 것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생태숲 시식 공간인데 이게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려서 이게 시민협치에서 그 시장님께 요구한 사안 부분을 여기다 지금 담아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시장이라면은 거기에서 이제 저기 채택이 된 사업으로요. 저희가 이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금년도 경기 정오 문화 박람회 조성이 되어 있는 건너편에 있는 부분인데요. 도로 부분 나대지와 그쪽에 있는 농경지를 활용해서 생태숲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좀 전에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에 우리 토지주 사용 동의 및 행위 허가를 내년에 받겠다고 했어요. 전반 1분기 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건 사업 예산의 좀 효율성을 따져서 지금 뭐 꼭 필요한 사업들도 예산 부족으로 반영을 못하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즌 사전 허가를 하나도 이제 향후 추진을 좀 안 한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뭐 평가 같은 거를 하나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바로 그냥 예산을 우리 공사 착공 뭐
그리고 토지주 사용에 대한 뭐 여러 가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 반영을 해줬는데 토지주가 사용 동의를 안 해주거나 물론 일부 토지는 나대지라든지 아마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 이렇게 같이 짬뽕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토지주가 따로 있는 그런 부분에 하에서 토지주 사용 동의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다른 사업 시행하듯이 우리가 용역을 실질적의 용역이라든지 협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 절차가 먼저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서 무리하게 우리가 2억 5천씩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도 실은 다른 이 정도 사업에 대한 우리가 용역 주는 걸 보면 보통 한 5천이면 용역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참 참신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절차 진행 과정 속에서 예산 반영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소장님 충분히 일단 실질적인 용역을 먼저 한번 주시고, 그러니까 사전 용역을 한번 주시고 그 다음 과정에서 토지주 사용 동의가 확실히 얻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사 착공을 시행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래.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번 달에 이제 조금 앞당겨서 토지주하고 상의를 하려고 이미 이제 약속은 정해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사업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틀어지다 보면 다른 사업들도 사용 동의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다 제껴두고 총괄적으로 그냥 전체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좀 관례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저희들이 뭐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 이행에 대한 표준이 좀 정해져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뭐 나중에 우리가 개수 조정할 때 저는 이 문제를 좀 얘기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뭐 제가 의견 제시한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예산 반영을 안 했던 게 아니라 나눠 사는 게 또 안전을 위해서 또 만약에 어디 토지주가 죽어도 나는 이거 허가를 못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 진행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요구했던 거 있죠? 자료 쭉. 예, 예. 예, 그 요구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시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공원가 좀 하나 치죠. 106페이지 한번 사업 설명서 봐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이게 공원 특화 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사업 이렇게 보게 되면 사업 명이 조금 왜 이렇게 사업 내용하고 많이 좀 헷갈리게 담아오시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화 시설이 어떤 것이 지금 이 내용에서 특화 시설이 어떤 게 특화 시설인가 좀 궁금해요. 네. 저희가 특화 시설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저희가 공원 운영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소풍정원 캠핑장 그리고 유아숲 그리고 한박산 음악분수 이런 특수한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특화 시설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 내역을 보더라도 뭐 차량 렌트, 홍보물, 뭐 유립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일반적인 공원 경비 관리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우려하는 게 공원 유지 관리 사업도 따로 있잖아요, 저희가. 네, 따로 있습니다. 이거하고 내용이 뭐 거의 비슷한 사업 분들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화 사업이라 그러면 특화 시설이라고 하면 특화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담아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계속해서 공원 특화 시설 운영이 한두에 이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하나 근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반복적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면 우리가 그 중장기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지방 재정 계획 같은 걸 안 세워도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만약에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들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 목표라든지 평가 계획이 좀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한번 담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적인 사업인데 효과가 훌륭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면 더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하는 거고 효과가 미비한데 그냥 계속 사업이니까 진행을 하겠다는 과감히 좀 네. 손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좀 잘 진행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원 물놀이터 김승현 위원장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산출 내역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뭐 6회에서 11회 부분들 이렇게 좀 봐왔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또 하나 봤는데 사업량도 17개소 그대로 아까 질의를 하셨나요, 우리 김승현 위원장님? 예, 말씀하셨고 저희가 애초에 이제 17개소를 담았었는데 네. 고덕동에 있는 여염하고 모산 근린공원 두 개를 저희가 사실은 올해 어떻게든 개장을 해보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2020내년도에는 두 개 다 개장이 확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17개소로 담았습니다. 이거 뭐 질의하셨구나. 아무튼 뭐 공원 물놀이터 운영은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나 또 일부 또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확대를 좀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제 저희도 다음에 예산 반영을 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반영 좀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6만 5천 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11만 5천 명 정도 해가지고 약 2배 정도 일단은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놀았고요. 대신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확대 부분은 사실은 약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공원 물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면 8억에서 9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연간 유지 보수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역별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잘 심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은 정말 선택 또 어느 것을 또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하셔서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사업소장 비롯해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고요. 네. 네, 이제 매번 심사할 때마다 위원님들 당부하시는 말씀들도 있고 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잘 갖고 그 주관을 명확하게 갖고 우리 평택시는 이런 푸른 도시를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함께 좀 이렇게 뭐 교육까지는 아니어도 통일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장님 그리고 박성덕 녹색건축과장님 이제 이번이 상임위 마지막 회의 참석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공원 그다음에 녹지 가로수 그다음에 공공건축 이런 부분들이 더 일반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쳐드려. 녹색건축사업과장 박성덕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저에게 또 이렇게 시간을 내준 위원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34년 공직생활을 하는 와중에
힘든 점도 있지만 또 보람된 일도 많이 있고 기쁜 점도 있고 이게 다 주위 동료들하고 후배님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한 의원님들이 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